경쾌하게. 정말 그런가요? 외신도 당황한 거죠. 이 사건을 보고. 예.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한국의 성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31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인의 시선으로 뉴스와 세상을 좀 들여다보죠. 시시한가 방수진 시인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뉴스를 좀 들여다볼까요? 네, 아나운서님께서는 박물관 네. 좋아하시나요? 가끔 가죠. 네. 네. 참 가면 여러 가지 물건들 통해서 저희 역사를 좀 들여다볼 수 있고 그렇죠. 좀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요. 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물건들의 공통점은 뭘까? 생각해보면 대부분 오래됐고 그렇죠. 좀 어렵게 우연히 발굴해낸 역사 속의 물건들을 모아놓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이런 생각에 물음표를 좀 던지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역병 일상이라는 특별전인데요. 네. 제목만 들으면은 우리 조상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역병에 대처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전시겠구나 그렇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이름대로 조선시대 약재를 보관하던 약장이라든지 무속에 의존해 역병을 물리치려고 부적을 찍어내던 뭐 부적판, 굿 용품 같은 것도 있지만 좀 뜻밖의 물건들이 전시돼서 시선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 뜻밖의 물건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코로나19 시대의 물건들입니다. 지금요? 이 시대가 바로 또 하나 현대의 역병의 시대라고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물건들이 바로 거기 전시돼 있다는 건데요. 격리자에게 지급됐던 위생키트나 구호물품, 뭐 방역복과 장비들, 뭐 기부 마스크, 그다음에 배달업체 배달통, 자가격리자의 그림일기, 뭐 팬데믹 사태 중에 결혼식 소식을 알리게 돼서 송구한 마음을 정하는 청첩장, 뭐 이런 것들이 다 전시되어 있어서 과거의 역병 시대와 오늘날의 역병 시대를 좀 따로 그러면서 또 같이 바라볼 수 있게 한 거죠. 이 박물관에서는 이 전시가 끝난 뒤에도 코로나19 관련 전시품을 계속 보존 처리해서 보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야, 진짜 우리가 말 그대로 역사적인 순간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분이 묘한데요. 네. 네, 박물관은 사실 과거의 물건들이 주로 있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치 지금 우리 1년 전 아니면 지금 현재의 상황이 과거로 돌아갔다면 지금 내가 미래에서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네. 들고 어떠셨어요? 방수진 씨께서는 이걸 보시면서 기사를. 저는 좀 시간이란 뭔가 이런 원론적인 또 질문이 떠올랐는데요. 이 과거와 역사 이런 것들은 모두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서 그렇죠. 생겨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시간이란 사실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미지의 것인데 이 시간이 있다라는 걸 흐름을 증명하는 저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이 과거 에 있고 그렇죠. 우리에게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현재이고 미래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누군가의 한때의 과거나 역사로 남게 되겠구나 싶어서 좀 세월의 헛헛함도 좀 느껴지고요. 또 동시에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면 끝나겠지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 이 순간이 기록되는 과거라고 생각한다면 단 1분 1초도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세대가 이것을 다 볼 수 있게 다 보고 있죠. 나중에 코로나19는 하나의 큰 기록으로 남겠죠. 네, 저희가 우왕좌왕하고 하는 것들이 다 남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경각심이 막 들었습니다. 물건들이 정말 들어보니까 다양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물품 말고 또 전시를 코로나 관련해서 할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좋을까? 저는 조금 다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된 우리 삶의 변화에 그 순간순간의 어떤 에피소드들을 좀 사진으로 남겨서 아카이빙 전시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물품을 떠나서 예를 들면 초중고 학생들이 이제 초유의 비대면 수업을 겪었다면 그렇죠. 그 선생님과 줌으로 수업하는 학생들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백신 접종을 앞두고 벌어진 어떤 소염 진통제 대란의 모습들이라든지 맞아요. 예전에 그래서 초기에 그랬었던 것도 있었고 또 흔히 말하는 그 마스크 사기꾼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구하기 정말 힘들었었잖아요. 마스크 또 이제
아래 부분을 좀 가리고 있을 때 잘 보이고 좀 이렇게 마스크를 벗으며 헉하는 이런 마기꾼 이런 모습을 보고 놀란 소개팅녀의 어떤 표정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뭐 정말 저는 재밌게 봤었던 게 예. 예전에 영상에서 그 옆에서 아이들이 막 장난감을 가지고 뛰어놀고 있는데 가장이 이제 줌으로 화상회의를 재택근무하면서 하는데 이제 상의만 정장 자켓을 차려입고 하인의 잠옷을 그대로 입는 그런 사진을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코로나19의 사태를 정말 보여주는 가장 저는 심플하고 네. 가장 명확한 척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방송하는 사람들이 밑에 과연 뭘 입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진짜 분들도 궁금하거든요. 계셨는데 사실. 네. 줌으로 해보시면 아시겠죠. 네, 뭐. 맞습니다.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의 많은 물건들, 뭐 문화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고 이게 언젠가는 전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것들이 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번 떠올려보면 상상해 보신다면 네. 예. 저는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질 물건과 문화를 좀 한 세 가지 부류로 볼 수 있다라고 세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삶과 밀접하게 존재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 네. 두 번째는 갑자기 우리 삶 속에 확 하고 혁신의 아이콘처럼 등장을 했지만 세상이 진화함과 동시에 이제 그게 유물이 돼서 점점 사라지는 것. 마지막으로는 보다 편리한 수단이 발견이 돼서 굳이 인간이 힘과 공을 들이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기에 사라지는 물건들 네.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대상의 대표적 사례는 저는 동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에 정말 안 쓰게 되는 것 저는 같아요. 진짜 4, 5년 사이에 동전을 제가 직접 본 적도 사용한 적도 정말 없는 것 같거든요. 본 적은 있어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보는데 나오잖아요. 되게 낯설거든요. 이걸 줄 때도 네. 동전을 이렇게 주는 별로 게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표정이에요. 예. 저도 동전들을 막 통에 담아놓는데 거의 뭐 유물처럼 사용할 곳이 없어서 가지고 있고 모든 결제를 카드와 모바일 앱으로 하다 보니까 현금이 점점 쓸 일이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등장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후에 더 큰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과거의 물건이 되어버린 뭐가 것인데 있을까요? 이제 삐삐랑 PC 통신 같은 것들이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이제 전화선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PC 통신 난리 났었죠. 정말 난리 났죠. 네. 어머니 몰래 채팅하다가 맞아요. 이제 집안에 전화 안 된다 그래서 뭐 혼자도 많고 막 그랬었는데 그 후로 이제 2G 폴더폰이 나오면서 이제 그것도 싹 들어갔고 1인 1 그쵸. 핸드폰이 되면서 지금은 거의 모두 소위 스마트폰을 맞아요. 다 사용하다 보니까 집 전화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맞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집 전화 번호를 기록할 데도 없고 집에 전화가 사라졌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매 가정마다 집 전화가 있어서 참 장난 전화도 많았는데 이제 장난 전화라는 문화도 이제 사라진 없어졌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매달 집 앞 우편물안에 꽂혔었던 이 지로 영수증도 점차 이제 그 모바일로 오니까요. 파일로 다 네. 받으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는 점점 이제 아예 찾아볼 수 없어지겠네요, 진짜. 없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네. 마지막으로는 저는 여담으로 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라질 것 같은데 정말 슬플 것 같다. 이게 꼭 지켜내고 싶은 문화가 뭔데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는 이제 손편지인데요. 손편지.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메일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손편지를 길게 쓸 수도 없고 이제 한 3-4줄 쓰면 너무 힘들고 이 손편지라는 거를 이제 보기도 좀 어렵게 됐는데 그쵸. 이벤트가 돼버린 거죠, 삶에서. 근데 이게 만약에 없어진다면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쓰면서 이제 차분히 가라앉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것 같아서 가슴도 아프고 그렇죠. 그 전자책도 많아지면서 이제 종이책을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만약에 싹 다 종이책이 없어지고 뭐 전자책만 생긴다면 사각사각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라든지 그리고 오래된 그 책장에서 나는 그 빳빳한 냄새라든지 아니면 꽂아놔도 예쁜데 참 그 DPM으로도 네. 좋았는데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싹 사라지고 책의 날짜와 이제 감정을 적어서 선물을 하는 맞아요. 그런 따뜻함이 느낄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시인이자 작가로서 제일 피하고 싶은 변화 중 하나가 이러한 변화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정말 뭐 기록된다는 거, 전시한다는 거 그게 어떤 의미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이걸 뭐 문학적으로 이제 비유를 하면서 시를 골라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떤 문학적 비유가 있을까? 저는 일상으로 그쳐버릴 수도 있는 이 이야기들이 박물관에 소장되어 하나의 역사와 기록이 되는 과정을
미래의 초대장이라는 말로 좀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네. 이게 오늘의 우리에게 내일은 미래이겠지만 내일의 우리에게 내일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닌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지금 쌓아가는 과거는 결국 미래를 쌓아가는 과정과 같으니까 미래가 어쩌면 먼저 보내는 초대장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게 문학가이자 철학가인 괴테도 과거를 잊는 자는 결국 과거 속에 살게 된다.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요. 우리가 이제 만든 하루와 순간을 잊지 않고 되새기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이 역사와 일상을 보존하고 기록하면서 하는 행위가 현실을 보다 충실하게 살게 해주고 그렇죠. 또한 미래의 것을 보다 끌어당기는 이러한 하나의 행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 좀 적합한 시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김준태 시인의 감꽃이라는 시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잘막한 시라서 예. 낭독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꽃 김준태.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샜지. 전쟁통엔 죽은 병사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세지. 그런데 먼 훗날엔 무엇을 셀까 몰라. 약간 픽하는 웃음이 나요. 네. 왜냐면 같은 새인데 새는 거긴 한데 다 다르네요. 맞습니다. 네. 참 예전에는 사실 이 감꽃을 샜지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만큼 자연 속에서 우리가 많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겪었었다라는 얘기일 것이고 이제 전쟁통에는 당연히 이제 어떤 희생된 병사들의 그런 머리를 세는 참 참혹한 사실이잖아요. 씁쓸한 얘기죠. 네. 그런데 그런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 이제 우리는 흔히 말로 돈을 이제 추구하는 세죠. 돈을 세게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 김준태 시인이 이 시를 본인이 20살 때 쓴 시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48년 생이시니까 이제 예. 1968년 지금으로부터 그렇군요. 굉장히 50여 년 이전에 쓴 시인데 김준태 시인은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본인이 나중에 이제 50여 년 후에 이렇게 너무나 달라진 사이가 되어 버릴 것을 알고 있었을까. 오히려 유쾌하게 말했긴 했지만 김준태 시인의 궁금증이 지금은 무색하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침을 발라서 이제 지폐를 세는 광경조차도 찾아볼 그렇죠. 수가 없게 된 거잖아요. 자신의 현재 그리고 자신이 꿈꾸던 미래가 이제 누군가의 과거와 역사가 되어버릴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에 관한 이런 물건들을 지금 박물관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것이 또 다른 이제 미래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역사의 기록은 미래의 초대장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이제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의 우리에게 내일은 미래겠지만 내일은 우리에게 내일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닌 것처럼 이제 우리의 미래를 좀 쌓는 것이 이제 현실을 충실하게 가지고 가면서 미래를 쌓아가는 그런 태도를 좀 생각해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자. 네. 미래를 당기는 방아쇠라고 생각을 하자. 하고 더 열심히 네.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또 어떤 역사적 순간을 살고 계시는지 또 어떤 미래를 또 본인 스스로 끌어당기고 있을지 네.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요 시도 좀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시한가 코로나19 시대의 물품들 역사로 전시된 그 물품들을 보면서 앞으로 박물관에 놓이게 될 우리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 한번 짚어봤습니다. 방수진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